1등 방송 새해 인터뷰 제20대 국회 부의장 박주선 국회의원을 만나다. 지금 이 자리에 박주선 사선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을 겸해서 새해 인사해 주시죠. 지난 한 해 어려운 과정을 용케도 뚫고 새해를 맞이했다 하는 심경이 솔직한 제 마음이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좀 더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편하시고 나라 걱정,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닌 행동으로 국민 편에 서서 정치하는 그런 해를 저는 이번 정치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 광주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광주 정신과 같이 호남의 지혜와 용기로 그동안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겨냈듯이 또 앞장섰듯이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발이 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주선 의원님의 이름 석자 앞에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여와 곡절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스스로 보실 때 나의 정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다. 한번 회고해 주시죠. 정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온 정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 4번 구속을 당하고 4번 무죄를 다 받았다고 해서 세계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기네스 위원회 한국 지부인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신기록 인증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불사조, 불사신, 오뚝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당했던 고통과 쓰라림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국민들, 힘없는 약자들, 소외받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다시는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좀 크게 해보고 싶다. 그것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연말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가 시상한 호남을 빛낸 인물 정치 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때 수상 소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호남을 빛내는 역할을 과연 얼마나 했기에 그렇게 큰 상을 저에게 주셨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사실은 주문 내지는 명령의 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고 또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는 그래서 호남 정치 산맥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제가 관목할 만한 길을 걷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저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박주선 의원도 이렇게 4번이나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걸 보면 하늘이 무슨 큰 뜻을 두고 단련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호남인은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데 큰 행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격려 말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채찍으로서는 받아들이고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저 자신을 가다듬고 매만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사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도 많이 해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보시면서 지역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예산 따오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또 의원님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 자리에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광주 동남을인데 아무래도 구도심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한 가운데서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 광주 동남을을 새롭게 만들어서 살기 좋은 삶의 현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하는 끝에 제가 2014년도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서 거의 대한민국 3대 우수 입법으로 선정 통과가 됐습니다. 그 입법은 도시 재생 지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층고 제한을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도로부지, 도서관 용지를 주민이 부담하고 조합원이 부담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재생 지역을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그 도시 재생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동구와 남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법을 대표 발의해서 완성했다는 점을 두고 많은 분들이 박수현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역할, 가장 역사에 남는 역할을 했다고 저에게 많은 칭송을 주시는데 많이 분에 넘치는 칭송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국비 예산 확보를 해왔는데 1조 9,600억을 제 지역구를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 시비 확보까지 포함하게 되면 2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광주 동남을 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13, 14%밖에 안 됩니다. 또 광주시 재정 자립도도 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광주시 예산, 우리 지역 예산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성실함과 부지런함도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의 경륜, 능력, 평가 이런 것이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로부터도 제가 예산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 결과가 참 찬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기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예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하게 되면은 이제 두뇌가 명석하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공부는 어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희생이 꽤 많았다. 뭐 어느 어머님이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특히나 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장학 지원이라든가 또 장학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압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어느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는데 고생 안 하신 분이 계셨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님처럼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신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지역구에 있는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장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면서 농산물을 팔고 또 어떤 종류, 모든 종류 다 장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사법시험을 수석을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출세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살신 성인의 대명사가 박수선의 어머니다 그런 평가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하고 많은 기자들이 이제 누추한 단칸방을 찾아와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털어놓는 비화가 제가 중학교 등록금 1,100원이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저 어머님이 피를 뽑아가지고 매여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취재차 나온 많은 언론인들을 눈시울을 적시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좀 잘한 편입니다.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저희 어머님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나서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걷고 바르게 옳은 길을 가라. 또 겸손하라.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라. 깨끗하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지금 제가 다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좀 그렇게 평가를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머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오고, 저도 또 법을 집행한 검사 역할을 해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4번이나 구속이 되고 4번 무죄를 받는데, 모두 다 정치적으로 제가 핍박과 탄압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으로부터 박수선의 부당한 구속과 처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제가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들어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었는데,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님하고는 구별을 취급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다. 앞으로 좋은 일 있지 않겠느냐. 제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봅시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 생각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그런 것이 하늘이 무슨 뜻을 두고 좀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머니 가르침을 더 잊지 않고 더 야무지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좀 장학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국회의원의 직무가 입법 활동과 지역구 예산 확보가 주 임무가 됩니다만, 그것으로서는 우리 지역 주민을 모두가 만족을 시킬 수가 없고 제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제가 많은 장학재단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구에 장학금 배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약 10년간 그동안 6억 정도 가까운 장학금을 우리 지역구에 배정을 받아서 수여하도록 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 계시고 노약자들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동차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내에 스타렉스 자동차를 기업들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20여 대를 기증된 일이 있고, 또 복지재단 차에 다니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추석 또 설날 두 무렵에는 몇천만 원씩 후원을 받아가지고 복지시설에 연결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의당 같은데 경로당 이런데 닭과 오리도 제가 한 2만 마리 정도는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도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 큰 임무다, 이런 자세로 제가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아마 이 점만은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박수선이처럼 저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칭송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더 열심히 하라는 동료의 말씀 저는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역구가 광주, 동구, 남구, 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도 또 수건사업, 또 현안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파악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더욱더 뛰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고 할까요? 좀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후도심, 남구 일부도 후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지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제가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또 하나는 빛 고울 광주는 문화도시입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입니다. 그 핵심 기관 중에 하나가 즉 아시아문화원과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데 저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문화전당이 그야말로 문화를 창출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면서도 광주 전체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격에 맞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소득과 연결이 되는, 경제와 연결이 되는 문화 창조 보급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문화 전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사업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할 수도 있고 또 주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하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앞으로의 정계 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창당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니까 광주에서는 8석 국회의원 전석을 국민의당에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모름지기 광주를 대표하는 정당은 민주당도 정의당도 당시에 민주평화당도 없었습니다만 그런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이었습니다. 호남 28석 지역 구석 중에서 23석을 저희 국민의당에 몰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국민의당을 더 크게 만들어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하는, 그래서 수권정당으로 발돋움을 하겠다는 야무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이념의 갈등을 진정을 시키면서 높은 이념의 벽을 허물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고 대안의 정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념을 보수나 진보의 고루한 개념을 떠나가지고 보수 정책이 됐든 진보 정책이 됐든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면, 즉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도 실용을 목표로 출범한 당이 국민의당이었는데, 거기를 더 나가서 좀 크게 정당을 좀 키운다는 목표에 바른정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넘어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서로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은 민심도 나눠져 있고 호남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할 힘도 분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뿌리는 하나인데 지금 가지가 지금 쪼개져 있어서 다시 접목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호남을 대변하면서 호남 가치를 국정에 반영하는 그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된 건실한 대안 제3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여러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 가치를 앞세우는 정치 세력과 새 판을 좀 짜려고 하는 것이 제 다음 목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가 말미입니다. 지역 구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저를 항상
성원과 격려를 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 지역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 벽보가 바로 이겁니다. 동구 가치를 2배로, 동구 행복을 2배로, 재건축, 재개발 박수산이 하면 확실합니다. 이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땅값이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동구 주민의 행복도 그만큼 커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동으로 반드시 결과를 창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더 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민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보훈하고 보답하는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등 방송 신년 인터뷰 신년 대담 제20대 국회 부의장 박수찬 국회의원을 만나다.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